부모님이 뭐 다주택자이신지 1주택자이신지 또는 그 집이 옛날에 사서 양도 차익이 많이 나는지 아니면 최근에 사서 별로 안 나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솔루션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해결사 쪼변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고 싶으실 때 어떻게 하면 세금 혜택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정해진 세금은 내야 됩니다. 이걸 뭐 탈루하거나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세금을 내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제도 중에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이용해서 절세하는 건 아주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하나는 부담부 증여, 또 하나는 저가 양도의 방법입니다. 이게 어느 하나가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볼 수 없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내가 처한 상황에서는 이게 더 유리하겠구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 세무사님, 우리 변호사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이니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부담부 증여라는 거는 부동산에 걸려있는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곧 내어줘야 되는 전세보증금을 안고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매매 시가에서 부담되는 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증여가 되겠죠. 당연히 그만큼은 공짜로 받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고, 그러면 넘겨주는 채무는 어떻게 되느냐, 대출금이나 보증금은 원래 부모님이 가지고 있다면 이걸 부모님이 부담해서 내줘야 되는데 이제 자녀에게 넘겼기 때문에 부모님은 공짜로 이 부채를 털어내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양도다 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담부 증여의 핵심은 증여세보다는 채무를 넘겨주면서 부모님 측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얼마인가가 관건이 됩니다. 보통은 그냥 넘겨주는 단순 증여에 비해서는 부담부 증여를 하시게 되면 증여세보다는 이 양도세 가액이 적기 때문에 혜택이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지만 다주택자라든지 굉장히 고가의 주택인 경우에는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계산을 정확히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부담부 증여가 유리한 경우는 1세대 1주택 같이 양도소득세 자체가 비과세가 되는 경우라든지 샀던 금액에서 넘겨줄 때 양도 차익이 별로 안 나는 경우에는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버님이 계시는데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계세요. 그 중에 한 채를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물려주고 싶어하는 아파트는 아주 옛날에 사서 지금은 8억이지만 옛날에 1억 원에 샀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전세 보증금이 5억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이 전세 보증금을 안고 넘기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단순 증여를 계산을 해볼까요? 8억짜리 아파트를 단순히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1억 6,500만 원이 발생합니다. 전세 5억을 포함해서 이 8억짜리 집을 부담부 증여로 넘기게 될 경우를 계산을 해볼게요. 8억에서 5억을 뺀 나머지 금액이 3억이잖아요. 3억은 아들이 공짜로 받는 거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을 하겠죠? 그 증여세를 계산해보면 4천만 원이 됩니다. 아버지는 이 5억의 보증금 채무를 넘겨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5억 원만큼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 되는데요.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가 8억 중에서 보증금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62.5%가 됩니다. 그러면 양도차익 7억에 62.5%는 4억 3,750만 원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아버지는 2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 안 되겠죠. 그래서 이 4억 3,750만 원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1억 500만 원이 됩니다. 아들이 부담하는 증여세와 아버지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다 합치면 1억 4,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차이가 2천만 원이 나게 되잖아요. 단순 증여했을 때보다. 그런데 아들이 나중에 이 보증금 5억을 또 내줘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부담부 증여를 굳이 했는데도 아낄 수 있는 세금은 한 2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를 계산해보면 아주 차이가 커집니다. 다른 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경우는 2주택이긴 한데 이사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 2주택인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시점 내에 이 집을 양도하게 되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머지 집을 아들에게 증여한다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집의 가액은 그대로 잡을게요. 8억짜리 집이고 1억에 샀었고 보증금은 5억 원에, 그런 경우에는 전제 요건은 이 아들이 같이 살면 안 되고요.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별도의 집이 없어서 현재 무주택 상태이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아들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요. 전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3억 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양도세는요, 비과세죠. 그래서 단순 증여하게 되면 아까 1억 6,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4천만 원만 부담하게 돼서 차이가 1억 2,500만 원이나 나게 되는 겁니다. 각 상황에 따라서 계산이 아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 찾으셔서 세금을 직접 계산해보고 예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되는 거죠. 부담부 증여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그 채무라는 게 증여를 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만 해당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드렸던 주택담보대출이거나 아니면 여기에 전세로 들어와 있는 세입자에게 내어줘야 되는 보증금 채무만 거의 해당이 되고요. 소유자의 개인 채무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이야기가 많지만 아직까지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괜히 그 부분을 부담부 증여다라고 신고를 해서 나중에 예상하지 못하는 증여세를 더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뭐 세금을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현금 흐름 같은 걸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수증자, 그러니까 아들이 내야 되고 양도세는 양도를 하는 사람, 아버지가 내야 되는 거죠. 그걸 만약에 아들이 내야 되는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내준다? 그럼 그 세금만큼 또 증여를 해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자신의 자력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또 세금도 낼 수 있는가, 현금 흐름까지 계산하신 다음에 시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증여를 받는 자녀가 과연 자력이 있는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항상 레이더를 켜고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수억짜리 부동산이 오고 가는 거래가 일어나게 되면 일단 삐뽀삐뽀 조사 들어오게 됩니다. 아들이 취업한 지 1년도 안 된 자기 자력이 그렇게 많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수억짜리 집을 부담부 증여로 증여를 받는다? 그럼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받지 않도록 충분히 자녀가 1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했다, 아니면 자신이 재테크를 잘해서 이렇게 자산이 많다, 감당이 가능하다라는 소명 자료를 준비하시고 시행하시는 쪽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저가 양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모 자식 간에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집을 살 수 있죠. 근데 이걸 시세보다 많이 낮은 가격으로 양도를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저가 양도가 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끼리 부동산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제로 얼마에 거래되었는가에 상관없이 세법상 그 시세를 얼마로 정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억짜리 집을 1억에 넘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기준을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팝니다. 근데 얼마에 팔았느냐, 그 금액이 시가의 30%보다 더 낮거나 시가와의 차이가 3억보다 더 적은 경우, 나머지 금액, 그 차이만큼의 금액을 증여라고 봐서 아예 증여세를 물려버리고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도 거래 가액이 시가의 5%보다 더 낮거나 3억보다 더 낮은 경우 이 시가 자체를 아예 그냥 거래 가액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억짜리 아파트를 아버지가 아들한테 8억에 양도하는 경우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증여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12억에서 8억을 빼면 4억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3억보다 1억이 초과되기 때문에 1억만큼은 증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 12억의 5%는 6천만 원에 불과하죠. 근데 이거는 8억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차이가 너무 나. 5%보다 더 나. 그러면 시가인 12억 원의 양도소득세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가지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부담부 증여도 있고 저가 양도도 있는데 뭐가 더 유리해?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1세대 1주택이어서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로 말씀드렸던 12억짜리 아파트를 8억짜리 채무를 아는 채로 넘겨요. 그러면 12억에서 8억을 뺀 4억은 증여죠. 증여세가 발생을 합니다. 증여세는 6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8억만큼의 채무액은 양도세를 내야 되지만 비과세라서 안 나오겠죠. 그래서 6천만 원 세금 내면 됩니다. 저가 양도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2억 아파트를 8억 원에 넘겼어. 그러면 아까 계산했던 대로 차액이 4억이기 때문에 3억 빼면 1억만큼은 증여세가 발생을 합니다. 증여세는 500만 원이에요. 그러고 나서 12억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하지만 이분은 비과세 요건을 갖췄죠. 양도세는 안 내도 돼요. 그러면 세금 5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6천만 원, 저가 양도는 500만 원.
그래서 차액이 무려 5,500만 원이나 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저가 양도의 방식을 취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다만 이 저가 양도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부담부 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분이 8억에 판다면 8억만큼을 내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다라는 자금 출처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마련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소명이 안 되면 단순 증여로 보고 증여세 나올 수 있어요. 부모님이 다주택자이신지 1주택자이신지 또는 그 집이 옛날에 사서 양도 차익이 많이 나는지 아니면 최근에 사서 별로 안 나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솔루션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정보를 알아보셨으니까 구체적인 시행은 상담을 받아보셔서 계산을 해보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